이어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머싸 국민대 12기 기터브에 들어보셔서 래프로 들어오면은 제가 실습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론 받고 클론이 받아졌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밴브를 먼저 설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밴브를 켜줍니다. VS 코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패시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pip 인스톨 r 플래그를 통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아 줄게요. 그리고 manage.py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줍니다. 서버 잘 돌아가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페이지가 뜨면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1대1, 1대 다, 다대다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1대1 관계에 대한 실습입니다. 대표적인 1대1 관계는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1대1 관계는 이제 계정 하나당 프로필을 하나 띄워주는 건데요. 유저의 모델에 들어가서 여기에 프로필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장고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유저를 사용할 거예요. 장고에서는 많은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유저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유저 프로필은 원투원이어야 되니까 원투원 필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닉네임도 하나 선언해줍니다. 맥스 랭스는 10 정도로 줄게요. 저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넓은 투루가 안 돼 있을 때 오류가 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걸 방지하려고 계속 넓은 투루를 넣어주긴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넓은 투루를 이렇게 남발하면 좋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해요. 투에서 경로를 프로파일로 지정해 줍니다. 네, 그대로 쭉 진행해 볼게요. 메타 클래스는 이제
장고가 알아서 DB를 생성해 주게 되는데 이름이 마음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줘라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출력시켰을 때는 닉네임이 리턴이 되도록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로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해주고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프로필을 보려면 우선 회원이 있어야 되니까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저의 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우선 필요한 것들을 먼저 임포트 해줄게요. 방금 만든 프로필 모델도 불러와 줍니다. 여기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어스가 들어가는 건 다 인증하는 거라서 장고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유저 모델도 제공해주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기능을 간단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거를 사용할 거예요. 회원가입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회원가입을 할 때는 포스트 요청으로 회원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if 조건으로 포스트일 때만 조건을 걸어주고 그리고 패스워드 들어온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둘 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1이랑 패스워드 2를 일치할 때라는 조건을 넣어줄게요. 일치하다면 유저는 유저 이제 유저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 그리고 이메일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선 해줄게요. 쉼표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또 프로필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역시 같이 생성해줍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게 유저와 닉네임, 이미지가 있으니 여기에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파일즈를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들을 생성을 했으니까 DB에 반영시켜주기 위해서는 save라는 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save 해줍니다. 유저는 장고에서 제공하는 기본 객체라 따로 세이브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프로필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줘야 DB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원가입하고 나면은 바로 로그인이 되어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로그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유저를 넣어주고요. 요청을 보내고 홈으로 리다이렉트 시켜줍니다. 이게 인포트를 안 했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바로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이제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처리를 해줄게요. 제가 그래서 다시 사인업 HTML이 렌더링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찬가지로 포스트 요청이 아니라 다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인업으로 렌더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원가입이 끝났어요. 하고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안되네요. URL 연결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시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마저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로그인 함수도 비슷하게 회원가입이랑 비슷하게 얘도 포스트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청 들어온 메서드가 포스트인지 먼저 조건을 걸어줍니다. 유저네임은 저장되어 있는 유저네임이랑 받아온 유저네임이랑 같아야겠죠. 회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는 거니까. 패스워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저는 이건 이제 장고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건데요. 일치하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인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존의 회원 정보와 지금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일치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치하면은 유저가 생성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 처리가 돼야 되니까 유저가 논이 아닐 때 로그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홈으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만약에 논이면은 얘가 지금
기존 회원 정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류가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로그인 HTML로 다시 렌더링을 시켜줍니다. 화면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요청이 아닐 때는 다시 초기 화면으로 내가 원래 하던 걸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로그인 HTML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로그아웃은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끝나게 되고, 로그아웃은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장고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로그아웃 함수를 만들어주고 us.logout에 리퀘스트 해주면은 끝납니다. 이것도 홈 화면으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함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얘들을 URL을 연결시켜 주러 갑시다. 이제 유저의 URL에 들어가서 로고 회원가입부터 똑같으니까 덧붙을 해줄게요. 됐습니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가공사 뜬 이유가 유저스의 URL에는 등록을 해놨는데 프랙티스의 URL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프랙티스 URL에도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확인해 보면은 이제 잘 뜬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하죠? 닉네임도 없고 사진 넣는 것도 없고 제가 HTML에 주석 처리를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고 다시 확인을 해주면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타를 하나 냈어요. 이 패스워드 1과 패스워드 2를 받아놓고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를 줬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패스워드 1이나 2를 넣어주면은 넣어주고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영합니다 하고 여기 지금 닉네임이 뜨죠. 홈에 가보면 여기 인증이 되었을 때 유저네임을 넣어서 해줘라, 띄워줘라 라는 템플릿 문법을 넣어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는 이 화면이 뜨면은 됩니다. 이것도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 중 하나예요. 유저를 만들었으니까 블로그에 작성자를 추가해줍니다. 블로그랑 작성자는 1대 다 관계잖아요. 그쵸? 작성자 한 명이 여러 개의 블로그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인데다가 다인데다가 1인 그 객체를 포린키로 불러오면은 1대 다 관계가 장고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포린키로 선언을 해줄게요. 유저를 불러와주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유저 선언이 안 돼 있어서 선언을 해줄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됐네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블로그가 이걸 갖고 있지 않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모델을 건드렸는데 마이그레이트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그레이트를 해줍니다. 주면은 이렇게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1대 다 관계인 댓글을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댓글은 바로 밑에다가 해볼게요. 우선 내용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 (2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생성됐는지 댓글 모델이 1대 다 관계를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블로그, 하나의 글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글에 해당하는 블로그에다가 포린키로 코멘트에 넣어줍니다. 그걸 안 썼어요. 그리고 작성자. 한 명의 작성자는 이제 여러 개의
댓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도 1대 다로 들어갑니다. 같이 포린키로 넣어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메타를 선언해 줍니다. 댓글은 내용이랑 작성자가 같이 나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세로선을 두고 내용과 작성자가 같이 나올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번에도 마이그레이트를 해줄게요. 서버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댓글도 글과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에디트, 딜리트의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블로그 게시글 그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블로그에 뷰를 들어가 줍니다. 크리에이트 부분에 넣어줄게요. 블로그에 어서가 추가됐으니까 여기서도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디테일. 이제 네, 그쵸. 이제 디테일을 눌렀을 때 댓글이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넣어줍니다. 우선 커멘트 모델 먼저 임포트 해주고 해당 블로그에 해당하는 내가 들어간 디테일을 보겠다고 클릭한 블로그에 해당하는 모든 댓글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블로그를 전부 불러와 줍니다. 됐죠? 이러면은 이제 다 불러와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 생성하고 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했던 것처럼 댓글도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글 생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빈 객체 선언해주고 이 커멘트 모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다 받아서 넣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다음에 블로그 이건 자동이고 블로그랑 이제 쓴 사람 K는 블로그 아이디. 블로그가 없으면은 댓글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get 오브젝트 월 404를 해줍니다. 그리고 작성자 요청한 사람이 되겠죠. 다 했으니까 또
저장을 해줍니다. 댓글을 쓰고 나면은 원래 그 글이 있던 곳에서 그 밑에 댓글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 창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여기까지 해줬으면은 URL 등록을 해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HTML 주석 처리해준 거 없애주면은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URL을 들어와서 등록을 해줍니다. 위에랑 거의 똑같은 형태를 계속 띄고 있어요. 저희 뉴 코멘트를 안 만들었네요. 잠시만요. 저희 뉴 코멘트를 안 만들어서 다시 만들러 가봅시다. 아까 위에랑 마찬가지로 블로그가 없으면 만들 수 없기에 get 오브젝트 월 404를 해주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뉴 커멘트에 HTML로 렌더링을 해줄 거예요. 블로그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연결하던 URL을 다시 연결하러 가봅시다. 그럼 크리에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tail.html로 가면은 댓글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주석을 해제해주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디테일이 잘못됐네요. 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츠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커멘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도 커멘트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커멘트를 써줍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댓글
잘 달아진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댓글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다대다만 남았는데요. 다대다의 대표적인 블로그 기능은 태그입니다. 저희가 태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인스타 해시태그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한 게시물에 굉장히 여러 개의 태그를 달 수가 있죠. 그리고 한 태그가 굉장히 여러 개의 게시물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대다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태그를 만들어 보자면 우선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댓글 모델 밑에 만듭시다. 태그는 짧으니까 10 정도로만 주고, 사실 이름밖에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이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메타랑 이거는 태그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출력했을 때 해줍니다. 자, 모델을 건드렸으니까 마이그레이트 한 번 더 해주고 다시 서버를 켜줄게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뷰를 건드려야 합니다. 뷰 하기 전에 태그를 만들었으면 이제 태그를 모델 안에다 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와 다대다 관계를 갖기 때문에 블로그 안에 이제 매니 투 매니 필드로 넣어줍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뷰가 아니라 제가 태그는 앞에서 이미 크리에이트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있는 태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테고리 설정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드민에 들어가서 어드민.py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어드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코멘트랑 태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민에 등록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어드민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수업을 안 했군요. 근데 저희는 슈퍼유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만들어줍니다. 다시 서버를 켜고 이렇게 로그인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태그,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블로그, 커멘트, 태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니까 여행 일상 공부 일단 3개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색을 작성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태그를 이제 뷰에다가 안 넣어줬기 때문인데요. 이제 뷰에더로 가봅시다. 디테일에서 또 태그가 보여야 되니까 그 블로그에 해당하는 태그를 다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넣어줘야 되고 새로 만들 때도 태그 객체를 전부 다 들고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보고 고르게 되니까 이제 다 들고 오게 돼요. 태그도 인풋 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들 때 태그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저장하고 나서 태그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getList를 이용해서 태그 전체를 불러와요. 맞았죠? 그리고 포문을 돌면서 태그 아이디가 같은 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는 블로그에 저장을 해줘요. 이 애드를 이용하면은 굳이 세이브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드를 이용해서 태그를 포문 돌면서 태그 전체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HTML 분명히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u.html 가서 못하나서 없었군요. HTML을 주석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드래그하면 여러 개 선택도 가능합니다. 태그 사용해서 작성해 보면은 태그에 일상과 공부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다대다 관계까지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어디 갔죠? 봤을 때
태그를 블로그를 통해서 태그를 가져오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델에서 블로그에 태그를 지금 선언을 해줬죠. 근데 반대로 이 태그를 통해서 게시물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매니 투 매니 했을 때의 단점인데요. 역참조라는 거를 통해서 물론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양쪽에서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 건지 구조를 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짜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은 본인이 쓴 글이 아니면은 수정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 아닌 글에 수정하기 눌렀을 때는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게끔 if를 하나 넣어줍시다. 블로그의 유저가 글쓴이가 이제 리퀘스트한 유저가 아니면은 바로 홈으로 리다이렉트 시켜줄게요. 지금 루트로 들어와 있고 제가 지금 루트로 글을 쓴 거죠. 로그아웃을 하고 처음 만들었던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하기 누르면은 홈으로 돌아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